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9년 만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밤샘 농성을 한 광화문 노상에선 일부 노조원들이 곳곳에서 술판도 벌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서울시가 약 200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일부 제품은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서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계탕의 경우 무려 12.7%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로써 오는 31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9년 만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정상회담 전 국회를 찾아 연설을 했는데요. 외국 정상이 한국 국회를 찾아 연설한 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를 통해 양국이 긴밀히 얽혀 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공식 만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외교와 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하는데요. G7 회원국 참여국을 합치면 최소 9개 국가 정상과의 양자 다자 회담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밤샘 농성을 한 광화문 노상에선 일부 노조원들이 곳곳에서 술판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전부터 1박 2일간 노숙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이들은 노동절 분신한 노조 간부의 죽음이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선 주최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대규모 인원이 모인 집회로 세종대로 앞 6개 차로가 통제되며 인근 지역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교통 통제와 소음으로 이 시민들도 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평소 5분이면 갈 거리를 도로가 꽉 막혀 30분을 있었다는 사연도 나왔습니다. 또 밤샘 농성을 한 노조원들은 술판도 벌였습니다. 인근 편의점의 소주는 매진이 될 정도였는데요. 그러자 조합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대신 양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이후 집회는 불법이라며 경고방송을 했지만 노숙 시위를 강제로 해산하진 않았습니다. 민노총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서울 도심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모든 지하철역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었는데요. 서울시도 약 200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일부 제품은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납품한 3개 업체의 제품 각 2개씩을 표본 조사해 보니 모두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대상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각 업체가 표시한 성능의 61%에서 73%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역별 실정에 맞게 필터 교체 주기를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찰 관련 직원들도 징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196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 4,698대를 설치했습니다. 한 대당 460만 원 정도 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기청정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2021년 미세먼지 수치가 2020년에 비해 오히려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서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삼계탕의 경우 무려 12.7%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계탕은 지난해 4월 14,500원에서 16,346원으로 12.7%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어 짜장면은 12.5%, 삼겹살은 11.4% 올랐습니다. 삼겹살은 200g 기준 19,236원까지 상승하며 2만 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김치찌개 백반은 7,769원, 김밥은 3,123원까지 오르며 각각 7, 8%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비빔밥은 6.9% 올라 처음으로 10,0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10,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 품목은 김치찌개 백반과 짜장면, 칼국수, 김밥 등 4개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월에는 비빔밥도 포함됐지만 올해 1월 10,000원을 넘으면서 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로써 오는 31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 사기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 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계도 기간만 연장될 뿐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서울 남산터널 혼잡도 통행료가 면제됐었는데요. 오늘부터 기존처럼 2,000원을 다시 내야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2달간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그 결과 남산터널 평균 통행량이 1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행량이 늘다 보니 1호 터널을 거치는 3일대로와 3호 터널을 지나는 소공로의 통행 속도는 10.8% 떨어졌습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혼잡 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에 2번째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아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카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유아인은 본래 지난 11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청사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어제 저녁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요. 이후 진행된 뒤풀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찌는 전날 경복궁 근정전에서 2024 크루즈 패션쇼를 개최한 이후 인근 건물에서 뒤풀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행사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종로구 일대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었습니다. 결국 경찰차까지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방까지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스피커를 밖에 설치한 것 같다는 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질 전망이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춘천, 대전, 목포 등이 17도, 청주, 강릉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